문재인 대통령이 을지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을 향해 이를 빌미로 한 도발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북한 도발 시 즉각 격퇴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군의 철통 대응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을 향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을지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빌미로 한 도발은 훈련 강화라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 합동 방어 훈련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북한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하면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대화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경두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화상보고를 받고 북한 도발에 대한 철통 대비 태세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한 격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벽한 대응 태세를 갖춰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공조의 두 축인 미국과 일본의 대표단과도 잇따라 만나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제재의 목적은 결국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함임을 강조하면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 접견에서 제한적 군사 옵션 실행도 남북 간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일본 측 접견에서는 우리 국민이 위안부 합의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소환입니다. 이처럼 우리 군과 미군이 어제부터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UFG 연습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 매년 실시하는 지휘소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인데요. 정인용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열리는 훈련입니다. UFG 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훈련으로 실제 장비가 동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년 봄에 실시하는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연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휘소 내에서 한미연합군의 작전 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전쟁 상황을 가정해 방어하는 게 훈련의 핵심입니다. 군 관계자는 UFG 연습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주권 국가가 한미동맹 차원에서 방어적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훈련의 전개는 방어를 중심으로 하되 한반도 위급 상황 시 공세적 대응 방안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북한의 도발 징후가 뚜렷할 경우 선제 타격하는 개념이 포함되는 작전계획 5015를 기반으로 한 훈련 시나리오가 UFG에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UFG 연습을 반공화국 핵전쟁 연습이라고 반발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논평을 통해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UFG 연습을 맹비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유사시의 전략무기 전개 여부 등을 관장하는 미군 핵심 지휘관 3명이 오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를 발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방한한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과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세뮤얼 그리브스 신임 미사일 방어청장 등 3명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방위 공약을 재천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김병주 연합사 부사령관 등도 함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흘 만에 끝난 이번 전국 계란 전수검사 결과 못 믿으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요. 부실 검사 의혹이 일었던 420곳 일반 농가 계란에 대해 보안 검사를 했더니 3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정부의 살충제 계란 부실 검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3개 농장이 플루페녹스론 검출로 부적합으로 추가 판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적합 판정을 받은 420곳의 일반 농가에 대해 재검사를 해봤더니 전북 김제, 충남 청양, 아산 등 3곳 농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나온 겁니다. 청양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은
11시간과 자연, 아산농장 계란엔 11초원이라는 코드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김제농장 계란은 난각 코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제농장은 인터넷으로만 계란을 판매해 그간 난각 코드를 찍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곳 농장에서 검출된 플루페녹수론은 관상용 식물이나 과수원에 쓰이는 살충제 성분입니다. 사람이 장기간 섭취할 경우 용혈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전국에서 살충제 계란 부적합 농가는 49곳에서 5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농가별로는 친환경 농가가 31곳, 일반 농가가 이번에 새롭게 적발된 3곳을 합쳐 21곳입니다. 성분별로 보면 피프로닐이 8곳 농장에서 나왔고 비펜트린이 37곳, 플루페녹스론이 5곳에서 나왔습니다. 또 에톡사졸과 피리다벤도 각각 1곳 농장에서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새롭게 적발된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을 모두 폐기 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417곳 농가에 대해선 유통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전수검사 결과 발표 후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온 것은 벌써 2번째입니다. 더 이상 살충제 농가가 없다는 정부의 발표에 또 한 번 불신이 쌓였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사과하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철저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직접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을지국무회의에서 이번 파동으로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한 직후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는 농피아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농정당국과 민간 인증기관 사이에 퍼진 유착관계 의혹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으로 꼽히는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김 후보자는 현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후배인데요.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일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사실상 우리법연구회의 뒤를 이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 회장으로서 김 후보자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13기수 후배입니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도 48년 만입니다. 기수 파괴라는 표현과 함께 파격적인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인사에는 꼭 원래 관습대로 해오던 그런 관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뛰어넘는 또 파격이 있는 것이 새 정부다운 또 일이 아닌가.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사법부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지명과 함께 사법부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 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하여 실행하였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입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와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대법원장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유란입니다. 여야가 오는 28일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야3당은 그동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청문회 개최를 거부했지만 야당 내부의 이견 속에 청문회 실시로 입장을 바꿨습니다.